안녕하세요, 카쿠나이프입니다. 오늘은 이제 숫돌의 제작 기법별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쓰는 숫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물에 담궈서 쓰는, 물을 뿌려서 쓰는 숫돌들은 크게 세 가지 제법으로 만들어져요. 뭐 이런 다이아몬드나 이제 CBN 이런 건 이제 차치하고, 요 이제 물에 담궈 쓰는 숫돌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비토리 파이도라고 고온으로 굽는 거예요. 한 1200도 정도에서 고온으로 구워서 만드는 숫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뭐 노엘 천방이라든지 뭐 킹 천방이라든지 이런 돌들이 고온에서 구운 숫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작 방법이 이제 레지노이도라고 해서 레진 본드, 그러니까 쉽게 플라스틱 같은 본드에 연마제를 넣어서 이제 한 200도 정도 오븐 같은데 이렇게 굽는 방법을 레지노이도 이제 제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그네시아 제법이라고 마그네시아 세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이죠. 세멘트 공구리 할 때 쓰는 세멘트에 연마제를 넣어서 구운 게 아니라 굳힌 거예요. 쉽게 많이들 아시는 이제 흑막, 대표적인 예로 이제 흑막이 이제 마그네시아계, 그러니까 세멘에다가 이제 연마제를 넣고 굳힌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게 물숫돌이냐 세라믹 숫돌이냐로 이렇게 나뉘시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물숫돌이냐 세라믹 숫돌이냐. 그러니까 이게 나뉜 게 왜냐면 이 보통 쓰는 게 뭐 초세라나 세라믹은 초세라랑 흑막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초세라랑 흑막은 세라믹 숫돌이니까 그냥 물만 뿌려서 써도 되는 숫돌이라서 세라믹 숫돌은 물만 뿌려서 쓰는 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런 뭐 노얄이나 이제 킹 이런 것들은 물에 이제 담궈 놓고 쓰는 거니까 얘는 이제 물숫돌이니까 물숫돌과 세라믹 숫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라믹 성분이 들어간 숫돌이 세라믹 숫돌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물만 뿌려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이 마그네시아계, 그러니까 세멘으로 굳힌 연마제를 넣고 세멘으로 굳힌 숫돌은 물만 뿌려서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만 뿌려서 쓸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이런 돌들이 이제 흑막 세라믹이라고 하니까 세라믹은 물만 뿌려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세라믹 연마제가 들어가서 이제 만든 건 세라믹 숫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믹 숫돌이라고 무조건 물만 뿌려서 쓰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마제가 크게 하면 카본계랑 근데 C, 뭐 GC 이런 카본, 그린 카본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카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나계라고, 이제 알루미나, 쉽게 말씀드리면 알루미나가 어떤 거냐면 금강사 아시죠? 금강사가 WA, 이게 화이트 알루미나거든요. 금강사가 이제 알루미나인데, 금강사 쉽게 말씀드리면 금강사 가루에 본드를 넣고 뭐 고정제를 넣고 구우면 이제 숫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수나 이런 거는 그 금강사 가루, 그러니까 알루미나의 연마제의 방수에 따라서 이제 숫돌 이 방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별로 같은 천방이라도 뭐 이 연마력이랑 뭐 기스 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칼에 기스 나는 이런 연삭이랑 뭐 요런 것들이 연마력이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첨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첨방에 대한 그 연마제를 넣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기밀이지만 회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첨방은 800방 같다 느낌이, 그리고 어떤 회사의 첨방은 뭐 한 2000방 같다, 1200방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다 틀린 게, 왜냐면 회사에서 첨방이라고 출시하지만 자기 회사의 이제 이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800이랑 1200을 섞어가지고 첨방 같이 만드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첨방을 넣어서 첨방처럼 만드는 데가 있고, 아니면 뭐 1200을 넣어서 첨방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이건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회사마다 무조건 첨방이라서 첨방 정도의 그 연마력, 뭐 연상력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는 이제 이 연마라 하면 그냥 딱 연마 이게 끝이잖아요, 연마. 근데 이게 연마를 좀 세분화해야 될 게 뭐냐면, 연삭이, 연상력이 있고 연마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삭은 뭐냐면 뭐 야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뭐 벨트 샌더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쇠를 깎아내는 걸 연삭이라 그래요. 이제 쇠를 깎는 것. 그 연마는 뭐냐면 뭐 컴파운드라든지 뭐 다이아 컴파운드라든지 아니면 그 뭐 피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솔 같은 걸로 이 뭐 칼에 기스가 나 있는 걸 막 이렇게 닦으면 이제 기스가 없어지잖아요. 요런 거 이제 연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삭과 연마는 틀린 개념이다. 그래서 숫돌에도 이제 연상력이 좋은 게 있고 연마력이 좋은 게 있고, 그건 좋은데 뭐 연상력이 떨어지고, 연상력은 좋은데 연마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뭐 어느 정도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돌 브랜드나 이 제조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쓰시는 분들도 나는 빨리 깎이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뭐 400방이나 1000방 같은 걸로 뭐 240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 칼이 떨어져서 뭐 이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면잡이를 한다든지, 외날칼을 면잡이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좀 빨리 깎이는 게 좋잖아요. 빨리 깎여서 시간을 좀 단축해주고, 요런 숫돌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약의 돌, 이제 마감 숫돌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장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없애주면서 이제 광이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연철과 강철의 구분을 좀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연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찾는 숫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돌들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 세 가지마다 조금씩 이제 그 특징이 틀려요. 특징이 어떤 게 틀리냐면, 이 고온에 구운 돌은 물을 좀 많이 빨아먹어요. 왜냐면 이 안에 그 기공이라 그래야 되나? 이 파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물속에 담그면, 맨 처음에 연마하시기 전에 물속에 담그면 막 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이제 숫돌이 물을 먹는 게 보이잖아요. 유리질 본드에 연마제를 섞어서 이제 한 1200도에 구운 거거든요, 이제 제법 자체가. 근데 유리질 본드가 이 연마제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연마제 하나에 유리질 본드가 이제 따다다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모아서 굳혀놓은 거예요. 요 모양으로 나온 건데, 굳혀서 이제 구운 게 1200도 정도의 고온에 구운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마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마제랑 이게 나오죠. 이제 그 돌즙이라 하죠. 돌즙이 나오면서 이제 돌즙의 연마제가 이제 칼면이랑 부딪히면서 이제 연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연마 될 때 요 숫돌의 장점은 뭐냐면 이 기공이 있기 때문에 연마제의 연마력도 들어가지만 이 파여있는 기공에 의한 연마력도 더 플러스가 되긴 해요. 근데 특징이 그런데 뭐 모든 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본드가 수백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연마제도 한 10가지가 넘어가요. 뭐 알루미나계가 있고 카본계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알루미나계도 뭐 그냥 알루미나 있고 화이트 알루미나 있고 핑크 알루미나 있고 뭐 여러 가지 알루미나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정하는 이런 본드라든지 이런 것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무조건 연마력이 좋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어떤 숫돌은 연마력이 좋고 어떤 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만 이제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저온으로 굽는 이런 방법은, 네, 레진 본드 같은 걸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본드로 이제 연마제를 섞어서 한 200도씨로 이제 구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아라시야마, 그 다음에 기타야마 8000, 뭐 아라시야마 6000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지코에서 나오는 이제 세라믹은 이제 3000부터 13000까지는 이제 200도씨에 구운 숫돌이에요. 요런 숫돌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연질이에요. 요거는 좀 경질 쪽이고, 이제 고온에서 구운 거라서, 요거는 이제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라 때리면 이 소리가 좀 틀려요. 지금 손톱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약간 이런 좀 높은 소리가 나고요. 이 고온에서 구운 돌은, 그 다음에 저온에서 구운 돌은 약간 이런 플라스틱 때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저온에서 구운 돌의 특징은 이제 약간 연질이고, 고정제랑 연마제가 들어가서 이제 플라스틱 본드로 붙인 건데, 마감 숫돌에 많이 만들어요. 마감 숫돌에. 왜냐면 이쪽은 이제 연삭이 주가 되는 이제 제법이고요. 연상력이 좀 높은 쪽이고, 그 다음에 이 저온에서 구운 요 돌은 이제 연마 쪽이 좀 좋은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징이. 그래서 이제 기스나 이런 것들 지우는 연마, 뭐 요런 쪽에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지노이도 이제 저온에서 구운 방법은 연마가 좀 쉬워요. 왜냐면 이게 돌집이 잘 나와요. 그래서 강제를 잘 안 가리고 약간 쿠션감이, 이제 탄력이 있죠. 그래서 중벌부터 시하게까지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한 3000에서 한 만방, 13000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숫돌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힘을 주셔서 갈면은 이제 뭐 약간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칼날이 약간 뭐 동글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보통 이렇게 연마하실 때 너무 힘줘서 안 하고, 보통 이제 칼만 놓고 그냥 그래 손의 힘으로만 이렇게 미는 거기 때문에, 예,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하면 이렇게 약간 탄성이 있어서 이제 칼 날 끝이 이제 좀 동글게 될 수 있다.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마그네시아계 이제 세멘으로 굳힌 돌이죠. 이제 세멘 본드에다가 그 연마제를 섞어서 이제 굽지 않고 이제 굳힌 거예요. 요거의 장점은 이 고온에서 구운 거랑 저온에서 구운 거에 중간에 바란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마하기가 좀 편해요. 이 편한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세멘에 이제 굳힌 이 숫돌들은 물만 뿌리고 연마가 가능해요. 이런 것처럼 물에 좀 담가놔야 뭐 3분에서 5분 정도 담가놔야 되지 않고, 얘는 그냥 물만 뿌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연마를 맨 처음에 이제 준비 운동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안 들잖아요. 그냥 바로 꺼내서 그냥 물만 뿌리고 바로 갈면 되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숫돌 자체가 이 세멘으로 굳힌 게 알카리성이에요. 알카리성에 이제
좀 강해서 여기에 이제 연마를 하고 그 칼로 이제 산성이 있는 그 식자재를 썰면 중화가 될 수는 있어요. 뭐 그게 엄청 크게 막 중화되는 건 아닌데 이제 좀 약간 세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맛이 좀 떨어질 이제 키레아지라고 이제 잘랐을 때 맛있는 맛이 나야 되는데 칼에 알칼리 성분이 남아 있으면 산성 성분을 자르면 이제 알칼리랑 산성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중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가진 식자재의 맛이 좀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이제 물에 오래 담그면 안 돼요. 한 30분에서 50분 이상 뭐 이렇게 담궈 놓으면 이제 실금이 가거나 아니면 막 무너져 내려요. 이제 이 세멘으로 붙인 요런 돌들은. 그래서 이제 쓰기는 편한데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수분기가 좀 없이 관리를 해주셔야 좀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수분기가 막 계속 물에 좀 젖어 있거나 세멘으로 붙인 이 마그네시아계 숫돌로 이제 연마를 한 30분, 50분 막 이렇게 계속 물에 이제 물에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게 물러져요. 돌이. 그러니까 장시간 연마하실 때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마하시고 좀 말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돌로 바꿔가시면서 하시는 게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새 거 샀는데 이제 관리 좀 잘못해가지고 뭐 하루 만에 막 금이 막 이렇게 실금이 이렇게 막 가거든요. 실금이 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리를 이제 해주셔야 돼서 뭐 이제 숫돌을 사시면 거기에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뭐 몇십 분 이상 뭐 물에 담그지 말아라. 뭘 쓰지 말아라. 근데 요 이제 고온에서 구운 돌은 막 퐁퐁 발라가지고 막 그 경면하신다고 막 해도 얘는 안 깨지거든요. 뭐 금이 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에는 뭐 퐁퐁으로 하고 막 물 뿌려서 하시면 금가고 그 성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편하게 쓰시기에는 이 마그네시아계가 편해요. 그냥 물만 뿌리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은 고온이랑 저온에서 구운 거에 중간 정도의 바란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마력이랑 연상력이랑 뭐 이런 거는 그럼 왜 틀리냐? 돌마다. 이게 제조사마다 그 본드라든지 이 연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틀리게 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라면도 뭐 신라면은 신라면만의 그 특이한 맛이 있고 너구리는 너구리만의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성탕면이나 뭐 스낵면은 또 스낵면 안성탕면만의 맛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라면이라도. 왜냐하면 들어가는 성분이나 이런 조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뭐 좀 어떤 건 좀 더 맵게 만들고 어떤 건 좀 더 뭐 시원하게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마제를 어떤 걸 써서 어떻게 제조했는지에 따라서 같은 방수나 같은 방수의 숫돌이라도 갈리는 뭐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날이 서는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타입으로 이제 숫돌을 제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맞는 숫돌을 이제 찾으셔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숫돌이 무조건 좋다, 어떤 숫돌은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잘 갈리는 게 중요해 뭐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빨리 해서 빨리 갈아서 좋은 날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연상력이 좀 떨어져도 그냥 연마력만 해서 그 반짝반짝하게 이쁘게 마감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뭐 방수별 그다음에 제조 회사별 뭐 요런 그다음에 이제 제조 기법별 다 그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숫돌을 고르셔서 그다음에 쓰시는 게 그 알맞게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에 담궈서 쓰시는 거는 제대로 물에 담궈서 쓰시고 오래 담그면 안 되는 것들은 오래 담그지 말고 그 숫돌에 맞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습도 제조 기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